전공과 다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스펙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인재다. 외국 생활이 정말 힘들고 문화 차이도 생각보다 커요. 1년 만에 히라가나부터 공부해서 회사에 입사한 썰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자소서를 찾아봤는데 지금이 2020년 12월이니까 자소서 썼던 게 무려 3년도 더 됐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정말 형편없이 썼더라고요. 우선 일본 취업 자체를 제가 일지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취업 준비, 취업 활동을 하고 정 안 되면 일본에 가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소서 자체도 대학교에서 쉬는 시간 틈틈이 후다다닥 쓰거나 뭐 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시간에 쫓겨서 쓰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곳이 에이전트 같은 워크인 재팬이라는 곳에서 요구하는 자소서 뭐라 하죠? 포맷이 있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뭐 간단하더라고요. 항목을 다시 보니까 대학 학업 괄호치고 전공 과목, 잘했던 과목, 토크 과목, 잘했던 과목,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과외 활동. 일본에서는 학교에서도 부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에서도 세미나, 제미라든지 아르바이트, 인턴, 학교에서 어학 연구 등 이런 걸 써라 하는 항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이 취미나 특기. 그리고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쓰라는 이런 자소서였어요. 정말 간단하죠? 지원 동기도 없는 그런 자소서였네요. 사실 이게 회사에 직접적으로 내는 자소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식이어서 하나의 회사를 특정하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원 동기가 없는 자소서를 썼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 전공과 다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아야겠죠? 한국에서 자소서 쓸 때도 똑같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인적인 연관성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비록 자소서 항목에 지원 동기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테니까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일어일문 전공의 국제학 복수 전공자로서 일단 일본 회사에 취직한다라는 큰 틀에 대한 지원 동기는 있었지만 왜 건축회사였어요. 건축회사에 가냐에 대한 동기가 너무 약했어요. 친척이 건축 관련 사업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캐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조금 과장을 하긴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원 동기가 되느냐 마느냐는 회사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 저는 아주 열심히 연관성을 찾아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일본어를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굳이. 그런데 일본어나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연관성이 적은 분들은 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싶냐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본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리스크가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일 거 아니에요. 한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돈을 지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비자 발급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저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한국으로 돌아갈 한국인을 뽑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얼마나 머물 생각인지, 일본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지인이 일본에 사는지 이런 질문도 저는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테니까 일본에 오겠다는 동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언제 와봤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았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일본에 뼈를 묻겠다 라든지 친척이 산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작은 연관성이라도 꼭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자소서를 쓸 당시가 2017년 9월 정도였어요. 이때 썼던 항목을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 7월에 취득한 JLPTN1이 있고요. 근데 이게 180점 만점에 100점이면 합격이거든요. 그냥 거의 반타작하면 되는 그런 수준인데 151점을 받았다고 굳이 썼네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나는 100점인 합격 기준보다 그래도 조금 높았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에 두 번째 쓴 게 2017년 4월에 취득한 JPT 825점. JPT는 우선 한국에서 만든 일본어 시험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그 토익이랑 비슷해요. 990 만점이기 때문에 825점이라는 걸 보면 우리 토익의 기준에서 봤을 때 800점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전공으로 한 사람 치고는 일본어에 큰 뜻이 없었다라는 거죠. 영어 점수는 전혀 직무와 1도 연관이 없지만 쓰는 칸이 있길래 썼는데 2016년 6월에 취득한 토익 점수 960점이 있었어요. 4년 전이네요, 무려. 네. 근데 일본에서는 토익 점수 600점, 700점만 돼도 오, 영어 좀 하는데 이러기 때문에 아무 연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인재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자격은 운전면허 있었고요. 컴활 2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운전면허는 지금 상관은 없지만 일본에 혹시 오기로 결정을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운전면허 정말 강추입니다. 자소서 항목 중에 첫 번째에 대학 학업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전공 과목 42단위 수강이라고 쓰고 괄호치고 GPA, 우리 GPA 평점이죠. GPA 4.5점 만점에 4.27이라고 썼습니다. 그때는 이게 제일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4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러워서 굳이 기입을 했고요. 성실한 학생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함이랄까요? 네, 이렇게 열심히랄까? 자소서 쓰고 스펙 쓰고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원했던 건 그저 4년제 대학에 나온, 왜냐면 4년제를 나와야 전공과 관계없이 비자 발급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일본어를 어느 정도 그냥 할 수 있는 일본에 살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가 싶습니다. 한국 그 거래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래저래 그닥 큰 스펙을 원하거나 그닥 큰 경험을 원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갔던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그곳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기업 그 협력 회사여가지고 관련 업계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그 일 많이 시키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 맞추기 위한 내 스펙, 자소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본 취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본인의 입장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외국 생활과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경력인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이제 와서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정말 단순하게 외국 생활 해보겠다고 온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갈팡질팡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와서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어도 내가 공부를 해야 느는 건데 회사 갔다 와서나 힘든데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말들은 정말 한정적이에요.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이거는 회사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내가 일본어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국 생활이 정말 힘들고 문화 차이도 생각보다 커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나 싶을 때도 많고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경험인지 경력인지 그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소서에 대한 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항목이 있었다. 스펙이 간단하게 이랬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남편도 지금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만에 히라가나부터 공부해서 회사에 입사한 썰을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빠잉!